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유령의 자연사라는 책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제목에 너무 끌려가지고 책을 집어들었는데, 요즘 여름이잖아요. 다들 호러물, 공포물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영화관도 못 가다 보니까 이 책을 집어들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보다시피 100번째 책이에요. 유령에 관한 소설책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유령의 자연사,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연구해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령에 관한 연구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영국, 유럽 이쪽에서는 유럽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유령에 대한 역사와 실제로 시대적 배경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책이더라고요. 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볼 만한 사건도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공포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우리가 유령을 봤을 때 실존하느냐, 이게 진짜 있냐 없냐, 이런 문제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라는 거를 조금 다루고 있어요. 실제 유령에 관한 이야기가 진짜 이렇게 쓸 게 많은가 싶은데 18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첫 장에서는 나의 유령의 집들, 유령의 분류와 고스트 헌팅의 간략한 역사,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큰 사건과 큰 작품 위주로 장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령의 분류학은 저도 몰랐는데 8가지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만날 수 있는 아시아권 유령도 여기에 속해 있을 건데요. 첫 번째, 묘지를 떠도는 유령으로 고스트 헌터들이 아령이라고 여기는 토속신앙을 믿던 과거에서 분리되어 온 파편인 엘리멘탈. 그리고 우리 폴터가이스트 많이 들어봤죠? 고스트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할리우드 쪽이죠, 보통. 초점 인물과 연결된 폭력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폴터가이스트 유령. 그리고 전통적인 유령, 죽은 자의 호령이면서 산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유령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적 각인의 구현, 위기 유령 또는 생사 유령, 그리고 6번째 타임슬립, 7번째 생자의 유령. 생자라는 건 이제 산자들의 혼을 경험한 사례죠. 예를 들면 유체 이탈하거나, 대부분 영화 소재로 우리가 만나봐서 용어가 어렵지 귀신에 대한 개념은 다 잡히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령이 깃든 물체의 움직임. 우리 폰 같은 영화 보면 그 물건을 따라 혼령들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분류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 재밌어요. 다 재밌는데 이제 4번째 장에서 지독하게 귀신이 들렸던 집. 실제로 그 1771년부터 일어났던 영국 역사상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조작을 했어도 사람들이 믿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간에는 우리가 잘 믿는 아시아권에서 전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분신사바? 강신령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부분은요,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찰스 디킨스, 에드가 알렌 포, 괴테, 그리고 코난 도일 등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작가들이 다수 등장을 합니다. 이 작가들의 얘기를 실제로 서로 영향을 받고 다음 작품에서 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런 작가들의 삶의 배경이 왜 이 유령 이야기를 가지게 되었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게 다루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실제 유령이 나와 있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유령을 추종하고 있는, 많이 따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되게 재밌게 그려놨어요. 영국의 맹신 또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라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영국의 콧거리에서 사람들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실제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유령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풍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맹신을 하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사람의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는 판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나, 그 뒷배경에는 어떤 영국의 역사가 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끼아의 사파와 함께 이 주석이 있어요. 이 주석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꼈다고 했잖아요. 영국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장별로 이제 나누어져서 그 주석에 대한 이야기의 설명, 한 장르 속에도 사건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들이 있어요. 그런 장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더욱 보시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쯤은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공포의 밤을 즐기시는 분들은 사실 무섭진 않아요. 재밌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관련된 사건도 찾아보시고 관련된 문학작품을 보시면 이 여름을 쫄깃쫄깃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읽지 않은 새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빌려가서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중앙도서관 가서 송지영이고요. 오늘 미우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린이 자료실에서 제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 자료실을 소개해드리고 또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씀드리고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은 북 큐레이션이 이렇게 뭐 피라미드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번 북 큐레이션 주제는 그림 속으로 쿵덩 빠지는 여름 휴가이고요. 7월, 8월 내내 이렇게 전시될 예정이에요. 이 큐레이션에 대해 질문이 많으실 텐데 저희 도서관 큐레이션 도서는 대출이 돼요. 그래서 보시다가 이거 정말 읽고 싶다 하시는 거는 주저없이 들고 바로 대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린이 자료실 상당히 넘죠. 뒤에 글로벌존도 있고요. 청둥오리 닮은 선생님이다. 선생님 그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앞에 있는 거는 부스터인데요. 앞에 있는 거 요거 1단계 그리고 2단계예요. 0에서 35개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무료 책란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책 꾸러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보호자 신분증이랑 등본이랑 아기시초 챙겨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2019년도에 1단계를 받았는데 20년도에도 1단계를 수령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요. 또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미우책은 세상에 완벽한 가족이 있을까? 라는 책이에요. 로란트 카흘러 분이 쓰셨고요. 이 책이 한 번도 대출된 적이 없다고 해요.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제가 봐서 이제 꿀렁거리는데 맨 처음에는 새 책 그대로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왜 한 번도 대출된 적이 없을까 너무 궁금해서 같이 일하는 사서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폰트 자체가 제목이 뭔가 트렌디해 보이려고 막 노력은 했으나 뭔가 좀 답답하고 옛날 느낌이 나는 폰트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표지를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대출이 안 됐어서 그런지. 그래서 보다 보니까 가족이 상당히 구성원이 많죠, 책에. 근데 완벽한 가족이 있을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 표지에서 싱글 데디가 나올 수 있고 싱글 맘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의 수가 많다고 해서 완벽한 가족은 아닌데 여기서 약간 고정관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6가지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친구들이 가족의 형태를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조각보 가족이라고 나오는데 새로운 엄마 아빠를 만나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꾸렸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가족에 대한 키워드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3층에서도 가족 관련 키워드로 큐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 자료실에서도 5월, 6월에 큐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이 관련 도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가족이 그 안에 참 많은 변화와 갈등이 있는데 그 안에서 면밀하게 또 내밀하게 살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이 책을 친구들한테 강추하는 이유는 어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주 똑똑한 우리 반 친구가 나도 아빠랑 단 둘이 사는데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너의 감정 겪어봐서 이해해. 근데 참 괜찮아. 네 마음 말해도 돼. 이런 식으로 좀 다독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읽고 엄마도 읽어봐 이 책, 아빠도 읽어봐 하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거리가 많다는 점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평점을 준다면 첫 번째로 가독성을 줄게요. 폰트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도 많아요. 그래서 가독성은 별 4개를 드립니다. 초등학생 분들한테 우선 사과를 드리는데 저희가 평점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봤어요. 초딩 눈높이. 여러분들의 그 초딩 눈높이에서 이 책은 별 5개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옆에 친구가 말해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읽기 되게 편할 거예요. 그거 안에 보면 한 섹션이 정리될 때마다 같이 해봐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다 완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 섹션을 읽고 같이 해봐요를 통해서 옆에 친구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해도 되겠구나. 이런 점이 있다는 점에서 별 5개를 드립니다. 근데 선생님이 계속 그 별을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짜게 주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별을 짜게 준 거는 그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민혁이, 연준이, 지은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외국 저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뭐 루이스, 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쏙쏙 들어오진 않죠. 그런 점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별 1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죠. 가족 안에서 갈등도 많고 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가장 말해주고 싶은 거는 부모님이 너무 친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어떤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의 특별함을 이 책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을 앞두고 계세요. 그래도 엄마, 아빠, 우리 가족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결정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친구들의 마음을 좀 소리쳐서 말한다면 더욱 그 부모님이 마음을 아셔서 좀 깊게 사랑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가족들이 조금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 책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저희 집에 계신 할머니가 너무 생각나요. 이제 통화하러 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미우책 시간에 만나요. 할머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금희 작가의 허구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짜잔! 이 책은 이제 청소년 소설이에요. 그래가지고 253페이지 분량에 되게 이렇게 두껍지 않은 생각보다 얇은 소설인데요. 대충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평행세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평행세계라는 그런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읽는데 이제 좀 되게 흥미있는 소재였어가지고 이 책을 선택하게 됐고요. 일단 지상만과 허구, 주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허구는 서울에서 제천으로 전학을 온 서울 남자 학생이에요. 되게 부모님도 부유하시고 집도 되게 좋아요. 의리의리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한턱 쏘는 것도 되게 자주 하고 학교에서 인기가 좀 많은 그런 학생이고, 상만이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친구인데 이제 그 둘이 어떻게 친해지게 되는지 그 과정이 되게 재미있게 서술되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허군의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되게 희한한 노트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걸 내가 몰래 봐도 되나? 너무 궁금증에 가득 찬 나머지 그 노트를 하나 펼쳐보게 돼요. 그 내용에 이제 여행자 K라는 제목에 이제 뭐 허구의 자전적 이야기가 막 담겨 있는데, 상만이는 이제 그거를 보고서 되게 커다란 질투감에 휩싸여요. 상만이는 이제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본인의 글 쓰는 거에 대한 이렇게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는데 허구도 이런 글을 쓸 줄 아는 애였다라는 거에 대한 질투심을 품게 되고 그 글을 그냥 몰래 다 읽어봐요. 그 내용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후로 이제 얼마 지나서 학교에서 글쓰기 공모전이 열려요. 상만이가 여행자 K라는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조금 각색을 해서 그거를 공모전에 내게 되고 그게 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학교 이제 문집에 실리게 되는데 그 문집을 보고 이제 은주라는 여자아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스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상만이는 각자 이제 어렸을 때 아픔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좀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긴 소설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시면은 평행 세계에 대해서 이제 허구가 라디오 주파수에 빗대서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페이지 8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하나의 삶을 이루듯이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미련 갖지 마시고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는 거를 이제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어요. 힘겹게 고민을 해서 선택을 했어도 어쨌든 내가 고른 거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을 가꾸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청소년 소설이기도 하고 내용이 되게 판타지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너무 흥미로워서 가독성은 4점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에서 상만이가 읽다 보면 되게 밉상이에요. 약간 모든 탓을 다 허구에게 돌리고 왜 이렇게 허구를 미워하는 거야 하지만은 상만이도 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되게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각각의 그 매력이 달라서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책의 총점을 4.5점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왜 대출이 한 번도 안 됐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눈에 잘 안 띄었나 그 서가에서? 전혀 내용이 재미 부분에서 뒤처지지가 않는 소재인데 대출이 안 된 거 보면 아무래도 청소년 소설이다 보니까 청소년 소설은 되게 성장 소설이고 무조건적인 교훈이 좀 들어있을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좀 거부감이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용자분들도 같은 이유로 청소년 소설을 빌려보지 않으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것을 계기로 대출량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우책에 소개된 3편의 책은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3분을 선정하여 2편 제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책 제목과 마포구립 도서관 회원증 번호를 남겨주세요. 다만 반납은 도서관을 이용해주셔야 하고요. 도서관에 여기 DVD도 있고 다른 재미난 책들도 많으니까 저희 마포중앙도서관 많은 이용 바랍니다.